자, 740번 숙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때, 자, A가 B보다 크다. 우리 수직선 상에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A가 B보다 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1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연립부등식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로 올바르게 짝져진 거지?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 보면은 X는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커요. 자, A보다 크고 동시에 X는 B보다 커요. 그럼 동시에 만족되는 데가 A보다 크다 쪽이죠. 그치?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수신호로 A보다 크고 B보다 크니까 공통된 부분 A보다 크다다. 그래서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자, X가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공통된 부분이 아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다 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자, X는 A보다 작고 X는 A보다 작고 X는 B보다 작다. 자, A보다 작고 B보다 작다. 자, 공통된 부분이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B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지. 요 그림 이해돼요?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야. 그치?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그 다음에 4번. X는, 자, 이제 음수로 넘어갔죠?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때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눌 거냐면은 A, B 둘 다 양수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라면은 이런 상황밖에 없을 거예요. 그치? A가 B보다 크니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에서는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 경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일 때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수직선 한번 각각 그려볼게요. 자, A, B가 원래 다 양수였어. 그럼 0 기준으로 해서 A, B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A가 더 작아져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도 이렇게 되니까 공통 부분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때 해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 자, 0 기준으로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일 때예요. 맞죠? 자, A는 양수, B는 음수로서 이제 나와 있어. 자, 그런데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를 하면은 얘네 두 개가 서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서로 바뀌는 거. 뭐 어디에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B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이게 요 간격이 같고 이 간격이 같다라고 그냥 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자, 헷갈려요. 자,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래도 역시 뭐야?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나오죠. 맞아요? 마지막 하나만 이게 나오면은 어차피 틀렸네. 4번. 그치? 4번 어차피 틀렸어요. 지금 1번 상황, 2번 상황에서 다 지금 성립 안 되기 때문에 틀렸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둘 다 음수일 때야. 이거 좀.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둘 다 음수일 때. 그럼 마이너스 A는 여기고요. 마이너스 B는 여기입니다. 자, 이것도 같게 나오겠죠. 그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보다 더 크니까
자, 마이너스 a보다 크고 동시에 마이너스 b보다 커야 되니까 역시 겹치는 부분은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황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 b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4번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것의 해는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아까 내가 4번에서 a, b의 부호에 따라서 분류를 지금 해봤어. 그쵸? a, b의 부호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는데 결론은 지금 항상 뭐냐면은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의 크기 관계는 전부 다 뭐가 더 크게 나왔어요? 다 마이너스 b 쪽이 다 크게 나왔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좀 재활용하자고. 자,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b가 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는데 크기 관계는 확실히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커요.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자,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마이너스 b보다 크다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5번이 답. 자, 다음 문제 56번 봅시다. 들어와. 아, 소금물. 소금물. 자, 농도가 30%인 소금물. 자, 소금물이 300g이래. 자, 이렇게 이제 소금물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자, 여기다가 10% 소금물을 섞었대. 자, 섞어서 결론적으로 15% 이상,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여기 다 지웁시다.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 자, 그랬을 때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 자, 10%짜리 소금물 뭐 Xg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자, Xg을 넣었어. 자, 그럼 이제 농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항상 얘기하는 건데 농도 계산의 키는 자,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의 양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라고만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 뭐 설탕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인데 뭐 원액이 있을 수도 있고, 원액의 양을 갖다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을 갖다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소금물 300g에 농도 30%면 소금 얼마 녹아 있는 거죠? 90g. 맞아요? 이거 바로 그렇게 이해돼요? 90g 녹아 있어. 자, 여기다가 10% 소금물 Xg이 지금 들어가면 얼마만큼의 소금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자, Xg 중에 10%가 소금이라는 뜻이지. 10분의 Xg. 맞아요? 10분의 Xg. 그러니까 10%라는 농도가 이 소금물 안에 10%가 소금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0.1Xg, 즉 10분의 Xg이 소금의 양이 되겠죠. 자, 이만큼이 추가가 돼요. 그치? 자, 이만큼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은,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은 300에다가 X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이 비율이 바로 우리 농도고, 이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게,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표현한 농도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원래 농도예요, 비율이. 자, 그래서 곱하기 100을 했더니 15 이상, 18 이하니까 뭐 바로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혹시 수식 때문에 물어본 건가? 아니면 저 계산 때문에 물어본 건가? 저거 계산은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될 점 하나 있어. 자, 이 계산은 여기다 좀 써볼까요? 한 번 더 쓸게. 깔끔하게. 300 플러스 x분의 90 플러스 10분의 x 곱하기 100 한 개, 18 이하, 15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이제 풀면 되죠. 자, 저거는 1차 부등식은 일단 처음에 주어진 꼴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다항식이 들어가면은 이건 이제 분수식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식에다가 300 플러스 x를 곱하면은 1차 부등식으로 그냥 풀 수 있죠. 그 말 이해가 돼요? 300 플러스 x를 곱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긴 한데, x가 지금 변수잖아요. 맞지? x가 변수야. 그러니까 농도 문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수식만 딱 봤을 때 300 플러스 x를 부등식에다 곱하면 원래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이 소금물 문제에서는 300 플러스 x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렇지 않아요? 300 플러스 x, xg을 더 넣은 거니까 300도 양수에다 양수가 더 더해졌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양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문제에서는. 근데 그냥 이런 거 없이 이런 부등식만 딱 나와서 풀려고 할 때는 300 플러스 x가 음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왜냐면은 음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되니까?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300 플러스 x를 곱하는 게 아니라 300 플러스 x의 제곱을 보통 곱해줘요. 제곱을 곱하면 확실하게 이제 0보다 큰 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300 플러스 x 곱해서 풀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서 부등식 두 개 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풀고, 그 다음에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뒤로 계산 더 안 해봐도 되겠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럼 하고 60번 볼게. 아, 선생님 저런 계산을 자꾸 안 하니까 계산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농도 문제는 항상 소금의 양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보여요, 문제가 어떻게 할지가. 760번. ax 플러스 3 절대값 크다, b. 자, 이것의 해가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일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는 음수다 라는 조건이 있네. 자, 일단 저거 봤을 때요, b는 음수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b가 음수가 돼버리면 해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치?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되면은 그냥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돼버리는데, 해가 이렇게 특정 범위로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b는 기본적으로 양수다 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해 형태를 보고서 b는 양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b가 양수가 나왔을 때 우리 절대값 푸는 방법 얘기했었죠.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지? 자, a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또는 ax 플러스 3이 b보다 크다 해서 이거 두 개. 자, 이건 공통범위일까요? 합범일까요? 자, 이 콤마의 뜻이 그리고면은 공통범위지. 근데 이 콤마는 그리고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 봐야 돼? 또는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아니면 ax 플러스 3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범위를 구한 거를 다 써줘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제 각각 풀어봅시다. 자, ax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a가 음수라고 줬죠? 그래서 x는 크다.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보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거 풀면 ax는 b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x는 작다. a분의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콤마가 또는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등호 방향 보고서 뭐랑 뭐랑 같다라고 놓을 수 있지. 그렇죠? 자,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가 1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보다 4 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먼저 얘. 자, 곱하면은 a는 b-3과 같다. 이런 식 하나 나오고 요거는 4랑 같으니까 4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과 같다. 이거죠. 그죠? 자, 두 식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더하면은 5a 이퀄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5분의 6 나오죠. 그죠? 자, a가 마이너스 5분의 6이야. 자,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할게. 자, b는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3이죠. 5, 3, 15니까 9 돼야 되나? 그래서 a랑 b를 더해야 돼요. 5분의 9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760번, 67번 마저 보자. 절대값 두 개 붙은 거. 자, 절대값 x-1 마이너스 2 절대값 적고 나왔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봅시다. 자,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어. 그치? 절대값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일단 안에 있는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전체 식에 절대값이 붙었다라고 생각하고서 3 이하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에 있는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전체 식 절대값 붙으면 그냥 다 저게 되는 거야. 근데 저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 저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가 돼야지 절대값을 씌운 게 3 이하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2씩 다 더해야 되겠죠. 자, 2씩 더해보자. 자, 2씩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더하면 5예요. 자, 그러면 얘는 부등식의 뜻이, 부등식은 얘들아 기본적으로 크기 관계잖아. 그 기본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게 항상 크기 관계를 따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절대값은 음수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 이쪽은 맨날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쪽 부등식은 모든 실수가 해야. 모든 실수가 해거든? 그럼 얘만 풀어서 그걸 답으로 그냥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모든 실수랑 여기서 나온 해를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모든 실수랑 이쪽의 공통범위는 항상 이쪽 범위밖에 안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만 풀면 돼요. 두 번째 것만. 자, 그럼 절대값 x-1은 5 이하다. 이거니까 다시 또 x-1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자, 1씩 더해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4에서 1 더해주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 x의 개수, 자, 6에서 마이너스 4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해주면 돼요. 그거 이해돼요? 11개가 되겠지? 자, 부등식에서 있잖아. 정수 개수 구하라. 그럼 이거 헷갈리지 말고 방법을 그냥 좀
외워두는 게 좋은데 등호가 다 붙어 있으면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되고, 그치? 등호가 한쪽만 붙어 있고 하나는 안 붙어 있다. 그럼 뺀 게 그냥 개수예요. 정수 개수. 그 다음에 등호가 둘 다 안 붙어 있다. 그러면은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 정수 개수 심심찮게 물어보거든? 혹은 뭐 자연수의 개수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헷갈려. 그렇게 딱 알아두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런 막 그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개. 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쓰고 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애매해. 분명한 거는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돼 있어요.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네. 교과서에는 이런 식, 이거 편법은 사실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라는 건 되게 수학적인 엄밀함을 중요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해요. 이거는 풀 수 있죠. 1 이상, 1 미만 나눠서 풀면 되지. 위에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2. 자, 절대값 아닌 내가 이제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 그치? 3이 돼야 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있죠. 그쵸? 그럼 범위가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3개로 나누는 거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에서 4, 4일 때, 4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3개로 나눠야 돼요. 아, 그래서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이런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일반적으로 나누는 범위가 아니까 딱 요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어도. 근데 아무튼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 되겠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맞지? 그래서 일단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목하고 나머지를 표시를 해보면은 fx equal x-3분의 2에 qx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치? 자, r은 여기서 무슨 수예요? 상수. 그치? 다항식은 아니야. 뭐 1차 이상의 다항식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수야.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아무튼 상수야. 자, 그런데 x, fx를 3x-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저식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x, fx는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x를 먼저 곱해 볼 거예요. 그래서 x, fx, x, x-3분의 2에 qx 플러스 r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fx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x를 곱해도 여전히 다항식이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여전히 성립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식의 양변에 뭐 대입하면 돼요? 자, 나누는 식은 이건 아니고 이거야 지금. 그치? 그래도 x 대신에 3분의 2 대입하면 되죠. 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3분의 2를 대입하면 돼요. 뭐 의미는 없지만 좌변 그냥 3분의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 3분의 2 대입하면 여기까지 0이 되고 3분의 2 r이 나오죠. 맞아요? 일단 나머지는 구해졌어요. 요거. 그래서 나머지는 3분의 2 r이 구해졌어. 이제 몫이 문제인데, 자, 몫을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치?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3x-2가 나오도록 변형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요거 x 그대로 쓰고, 자, 3x-1을 이렇게 쓰면요, 이 식을 3배 한 거 아니냐? 3배해서 이렇게 됐지? 그럼 qx에다 다시
3분의 1배를 해줘야지 같아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RX를 갖다 처리를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자, 3x-2가 1차식이기 때문에 RX를 갖다 우리가 나머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1차식이니까. 그렇지 않아?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나와야 되죠. 1차식이 나오면 저건 나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3x-2라는 식이 나오도록 변형을 좀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잘 봐봐. 자, 3x-2라고 쓰고 rx라는 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r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r하고 3x가 곱해지면서 일단 rx가 나오거든.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r이 지금 더 나오기 때문에 뒤에다가 플러스 3분의 2r을 갖다 더해주면 위의 식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자, RX가 1차식이니까 아직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를 RX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RX에서 3x-2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갖다 알려고 3x-1을 일부러 저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저기 앞에 X 붙었잖아요. 어디? 2차식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밑에 거. 이거? 네. 아,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나누는 식 자체는 1차식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부분 전체가 RX랑 일단 같아지는 거야. 봐봐. 3분의 1 R하고 3X 곱하면 RX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R에다가 플러스 3분의 2R 더하면 0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일단 변형을 했어. 그 다음에 3x-2로 공통 인수가 되는 부분까지만 묶어내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의 qx 플러스 3분의 1 r에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다 끝났죠. 자, 해서 뭐다? 이게 뭐? 자, 이게 나머지인데, 자, 나머지는 아까 나머지 정리 써서 풀었던 결과랑 동일하지. 3분의 2r 나온 거. 그래서 답은, 자, 나머지는 구했고요. 몫은 뭐다? 3분의 x qx 플러스 3분의 1 r. 이게 이제 몫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좀 어려워요. 나머지 정리 중에서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그 문제랑 비슷하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야. 자, 2차 부등식 풀이랑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이 정복이 되는 건데,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2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 인수분해 무조건 해야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인수분해로 들어가야 돼. 2차 부등식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0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저것의 해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또는 이거죠. 그치? 자, 저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지? 그치? 요게 일단 최고창 개수는 무조건 양수로 통일시켜 놓고서 봐야 돼요. x제곱 개수는 양수로 놔두고서 0보다 크다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가 답이죠. 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로 됐으면은 답은 작은 것에서 큰 것 사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지. 자, 저렇게 되는 근거가 뭐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가지고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 맞아요? 자,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하면은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준 거지. 어디랑 어디예요?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두 군데죠.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면은 x축과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자,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통일시킨 이유는 2차 함수의 모양을 아래로 볼록으로 통일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각각 따지려고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게 좀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 양수로 통일한다는 것은 2차 함수의 모양을 아래로 볼록인 모양으로만 통일시켜 놓고서 따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식 자체가 함수에서는 y랑 같은 거지. y랑 같은 거기 때문에 x에다 뭔가 식의 값을 넣어서 막 계산해서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 점들의 y좌표가 바로 이 식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을 일단 찾으라는 얘기야. 자, y좌표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두 번째 건 바로 뭐야? 자, 이번에는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프 상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그렇죠? 자, 그럼 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2차 부등식의 해가 왜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됐으면 특수해들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2차 부등식이 자, 특수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해가 없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2차 부등식의 특수해들은 대부분 다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만 특수해가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거의. 자,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이런 이제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자, 이거랑 똑같은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렸더니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자, y 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이니까 y 값이 지금 그림 보면 다 0보다 크죠.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해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 x축하고 안 만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접하는 경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난다는 뜻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접한다는 뜻에서 판별식이 0하고 같다. 자, 이런 경우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얘가 이렇게 됐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자, 이게 y는 자, 이런 그래프라고 쳐요. 이런 그래프를 쳐. 이거랑 같지 않아? 그냥 새롭게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놓으면은 자, 이것이 0보다 크다의 해는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것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x가 마이너스 2인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도 씁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도 써요. 요거 두 개 같은 말인 거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만 쏙 빠졌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 부등식을 이렇게 바꿨어? 자, 그럼 해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2일 때 딱 y값이 0이 되잖아. 0이 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 경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2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자,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하고 같은 경우에 2차 부등식이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걸 이렇게 그림과 연관시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저 부분만 지금 이거 해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랑 특수해가 나오는 상황만 잘 이해하면 2차 부등식은 거의 정복했다고 봐도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저게 되면 뭐 연립 2차 부등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부등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등식에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잖아. 저기서 뭐 그래프가 2차식 형태, 즉 포물선 형태가 굳이 아니더라도 저런 문제는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fx 곱하기 gx가 양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fx랑 gx랑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야지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자, fx도 양수, gx도 양수인 경우랑 두 번째, fx 음수, gx도 음수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 이제 해가 나온 건데, 자, 지금 보면 fx랑 gx가 둘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흰색 그래프도 그렇고 노란색 그래프도 그렇고 전부 다 어때야 돼요? x축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흰색 그래프는 x축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치? 그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니까, 자, 이 콤마는 동시에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냐? 자, 노란색, 흰색이 동시에 양수가 되는 부분이야. 요거 이해돼요?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노란색도 양수, 흰색도 양수예요. 그래서 이것의 해는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두 번째, 자, fx랑 gx가 둘 다 이번엔 음수가 돼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찾으면 돼. 자, 이번엔 둘 다 x축 아래에 내려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fx는 지금 여기죠. 그 다음에 gx는 여기랑 여기인데, 이쪽은 fx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x의 범위 A에서 B 사이가 나와요. 자, 그럼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경우를 분류해서 푼 거기 때문에 얘 또는 얘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X는 A에서 B 사이이거나 또는 0에서 D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답이 있나요? 5번인가? 5번이죠. 자, 848번 대표 문제 봅시다. 이 부등식의 해가 뭐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x곱 마이너스 3k인데 인수분해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정수까지만 인수분해를 보통 하는데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 저렇게 루트가 나와도, 무리수가 나와도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플러스 루트 3k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정수가 7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게 0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니까 3까지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루트 3k는 지금 3이 되면은 안 되지. 얘가 루트 3k랑 3이 같아지면은 x는 3보다 작다라는 뜻이니까 정수 x가 7개가 안 되죠. 그래서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작아야 되죠? 4. 지금 얘는 양수니까 얘 범위를 따지면 어차피 이 범위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거든. 그래서 루트 3k만 가지고서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 3k가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3k가 4가 딱 되더라도 x는 4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4가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3k는 4하고 같아도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풀면
자,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곱을 해도 돼요. 그래서 9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5는 안 돼요. 응? 5는 안 돼요. K가. K가? K 자체는 5가 돼요. K 자체는 내가 나는 지금 이제 루트 3K만 가지고 따진 거죠. 먼저. 자,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3으로 나눠야 되겠죠? 3, 3은 9, 3분의 16 이렇게 돼요, 지금. 자, 그럼 모든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4하고 5까지 되겠죠. 4 되고 5 되고. 그래서 합은 9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대표 문제 854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의외로 이런 표현이 잘 못 보던 표현이죠. 그냥 해를 갖도록 한다. 그렇죠? 해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A는 일단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치? 자, 요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자, A는 0이 돼서는 안 돼. 자, 그러면 해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다잖아요. 그치? 0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X축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A 범위 가지고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왜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짓는 게 이게 A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면 일단은 위로 볼록이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나오지, 저거는. 무슨 말 이해돼요?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나오니까 A의 범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의 범위 안에 양수다라는 범위는 다 들어가요. A가 양수가 되면은 해는 무조건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적어도 이렇게 걸쳐야 되죠. 접하는 것도 안 돼. 접해버리면 0이 되는 건 나오지만 0보다 크다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하물며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더 안 되죠. 더 안 된다는 말이 웃긴데 안 되지, 그치? 이 두 가지 상황을 피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다고 하면 되겠어요? 0보다 크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안 나오죠, 이것도.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 쓸 수 있겠죠?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에 0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자, 이게 A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양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돼요. 자, 해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0보다 작을 때를 갖다가 지금 놓고 풀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랑 얘의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된 범위를 구하면은 A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A가 0보다 크다는 무조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거나 아니면 0보다 크다. 이해가 돼요? 이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네요. 자, 대표 문제 866번입니다. 이 그래프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x 플러스 2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자,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래요. 자,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게 1이고 여기가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자, 그러면 식을 자, y 값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저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저렇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제 넘기면은 제곱 a-1 x b-2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양수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이 부등식의 해가 1에서 3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럼 얘는 뭐 인수분해해서 해도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있잖아. 그걸 살짝 활용해도 돼요. 그치? 얘가 equal 0이라고 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1 또는 3이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뭐 끝까지 안 해봐도 되겠죠?